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이번에는 이동식 목조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동식 목조주택 하면은 얼핏 사람들이 좀 이거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조리식이라서 이거 오래 쓰지 않아? 아니면 문제 있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장에서 짓는 목조주택이라면 콘크리트 위에다가 벽체 세우고 지붕 세운 거예요. 그러고 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동식 주택은 그렇게 안 져요. 콘크리트와 무관하게 베이스를 깔고 베이스 위에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세워요. 그러니까 덩어리 자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이동식 주택 아니면은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주택을 이동을 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유럽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집을 차에 싣고 막 이동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걔네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건축하는 비용이 보다 좀 더 들더라도 내가 살던 집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설계를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 다른 거는 이동식 하면 그 개념이 조금 뭐랄까, 일반 주택하고 조금 가치를 낮게 보는데 아닙니다. 일반 주택보다 가치는 훨씬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일에 이게 이동식 주택이 약하게 졌다. 그러면 빨리 저 해남이나 뭐 거제도나 아니면 통영 뭐 이런 데로 간다 했을 적에 가면서 많이 막 덜컹거리고 비포장도 가고 이래요. 만일에 그게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타일 한 장만, 화장실에 타일이 붙여 있죠. 타일 한 장만 1mm만 움직이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단단하게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년을 괜히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이상 가니까 이동식 목조주택을 선호하시는 게, 또는 큰 집을 지으려면은 현장에서 목조주택 지으려면 적어도 700에서 8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저희 400만 원대 중반 초반이면은 이동식 주택을 현장에 지은 거보다 훨씬 좋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객들이 이런 정보가 모르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그건 소비자들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동식 주택 하면은 크게 나눠서 모듈러 주택이 있습니다. 모듈이 뭐예요? 나눠지는 거죠. 모듈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패널라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스틸하우스는 이동이 할 수 있는데 좀 애로점이 많아요. 패널라이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기초를 칩니다. 공구리 베이스를 치죠. 이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역에 따라서 틀려요. 이 두께가. 이걸 이 콘크리트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지면은 동결 심도라 해서 동결 심도까지 내려서 져야 돼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콘크리트 위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벽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을 넣어요. 이게 목조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동식 주택은 모듈러 하우스죠. 모듈러 하우스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놓고 여기다 벽체 세우고 지붕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떠 있겠죠. 여기는 다 고여주고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지면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딱 지면에 딱 붙어 있으면 직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직이면 좋은데 해로운 직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직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보통 공구리 친 위에서부터 약 30cm 정도 띄워서 집을 설치합니다. 외국 집은 다 띄움집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지하실이나 보일러실을 넣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게 보면은 외국, 유럽, 카나다, 북미 이런 데 보면은 집을 지을 적에 생활 공간, 중호 공간, 그 다음에 그 지하실 이렇게 팝니다. 지하실에다가 차를 안 넣어요.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지하실은 주로 뭘 하냐? 보일러실. 보일러를 떼가지고 전부 난방을 하는 거죠. 걔네들은 바닥 난방, 우리나라 같이 온돌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난방 문화이기 때문에 보일러서 이제 열을 올리면은 물을 데우는데 그 물이 스팀 아니면 뜨거운 공기로 전체를 난방을 하는 거죠. 공기 난방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듈러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패널라이징이 있고, 스틸하우스가 있다고. 근데 재료가 제일 잘 맞는 게 뭘까요? 같은 재료 쓰는 겁니다. 목조 주택은 목조로만 써야 되고, 그리고 패널라이징도 좋은 공법이에요. 딱 바닥 깔고 벽체 세우고 지붕 덮고 이렇게 해서 마감 친다는 거 참 기발한 생각이고 한데, 중요한 거는 패널라이징이 생각보다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하우스보다는 조금 경고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로 볼 적에 스틸하우스 같은 경우는 골조가 스틸이에요. 쇠에다가 OSB 붙이고 그 다음에 마감을 치는 건데, 중간에 또 OSB 안팎으로 붙여가지고 그 단열재 넣고, 단열재가 보통 인슐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소바라는 그 그라스올 이런 건 많이 넣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겠죠. 그게 성면인데 유리섬이에요. 네, 그런 거는 안 되고, 이제 단열재는 단열 등급이 높은 거일수록 좋습니다. 그게 단열 효과가 많이 나는 거고 몸에 해롭지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단열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열재는 이제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고 다등급이 있어요. 이제 등급이 가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나등급, 다등급. 근데 비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드법이라는 건데, 그 비드법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인데, 그 비드법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단열 두께나 단열재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따뜻한 데서 두껍게 단열할 필요 없고, 또 추운 데서 얇게 단열을 하면 추우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러 오시는 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몇 평형을 원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해야지. 그리고 현장에서 질적에는 될 수 있으면은 다른 거는 다 간과해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단열재, 그 다음에 창호. 창 많은 집 좋아하죠. 넓은 거. 창이 많으면은 아무리 얇은 벽체라도, 아무리 좋은 창이라도 그 얇은 벽체만큼 못하다는 거, 이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창도, 아무리 시스템 창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라도 얇은 벽체만큼은 못합니다, 단열이. 그러니까 창을 많이 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멋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 통풍 잘 되고. 근데 여름만 있나요? 가을만 있나요? 아니죠.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나는 것, 여름을 잘 나는 것, 이것만 봄하고 가을은 상관이 없어요. 기온 변화가 살기 좋은 기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집은 고단열 주택이래야 된다. 그리고 같은 재료로 쓰는 목조주택을, 저는 목조주택을 23년간 해왔지만 목조주택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100% 만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적극적으로 목조주택을 해서가 아니라
한번 살아보시면은 딱 하루만 자보면은 느껴져요. 아, 좋구나. 아, 이런 거, 이런 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 분께서 만일에 이동식 주택 모듈러 하우스를 하든가 아니면은 패널라이징을 하든가 스틸 하우스를 하든가 다 좋은데 목조로 하는 게 현장에서 우리한테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데 누구 업자를 통해서 하더라도 2x6 그 다음에 수성 연질 폼 단열재로는 그 다음에 외벽 내벽은 선택사항이니까 그거는 좋은 걸로 고르시면 되는데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집 그리고 난방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여름에 시원한 집 이런 집을 짓는 거를 저는 목조주택을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일에 사간다 예를 들어 주택을 주문한다 써보시면은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나 더 한다기보다는 그걸 안 하더라도 우선 불편한 AS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런 AS율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1, 2%대 나오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여러 공장을 다니면서 많아요. 이동식 주택 하는 데가 많은데 다니면서 가격 대비 퀄리티 그 다음에 단열 창호 이런 거를 세심히 보세요. 그래갖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동식 주택을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이게 사는 사람한테 저희가 만일에 어떤 지역에 사신다 그러면 그 사는 그쪽 지역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하고 연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직접 통화해 보시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사는 사람 말 한마디 듣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식 주택에 대해서 저희는 이동식 목조주택 모듈러 하우스를 하는 회사니까 저희 회사를 한번 찾아오셔서 짓는 방법이나 어떻게 짓나 마감을 어떻게 하나 그 속엔 뭐가 들어가나 직접 여기서 그 생산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식 목조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